데포지션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합시다. 데포지션을 하는데 어떻게 데포지션을 진행을 해야 되는지.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데포지션은 대화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질문하고 답변하고 QA 하는 사이에 대화로 흐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화를 한다고 생각하면 사람이 긴장을 좀 풀고 말을 길게 하게 되는데 대화가 아닙니다. 대화가 아니고 질문을 하는 deposing attorney, 질문하는 변호사는 사실은 적이죠. 그러니까 이제 21세기 들어와서 우리가 뭐 총을 들고 어디 가고서 총을 쏘고 아니면 뭐 칼 가지고 뭐 그런 전쟁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 현대에 있어서는 이제 그 경제 전쟁이라고 그러죠. 경제를 가지고 상대방의 나라를 뭐 억누르기도 하고 또 그 나라의 뭐 자원을 뺏어오기도 하고 또 그곳에 뭐 많은 것을 팔아서 우리나라 뭐 중국이 됐든 미국이 됐든 한국이 됐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그래서 뭐 현대에는 경제전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자 그러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떠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나요? 그러니까 한국하고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뭐 인적 자원은 서로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미국인들은 미국인들이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조금 차이가 난다면은 이제 한국 사람들은 좀 더 아직까지는 그나마 좀 더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어떤 악바리 근성이 남아 있습니다. 또 상당히 경쟁사이기 때문에 남보다 좀 더 앞서야 되고 좀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고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끊임없이 최선을 다해야 되는 그러한 경쟁 사회에서 살고 있고 미국은 아무래도 선발자였기 때문에 또 앞에 서서 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여유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삶에 있어서 어떤 뭐 quality of life라든가 그런 삶의 질을 추구하는 그러한 것도 많고 뭐 일주일에 40시간만 일해서도 먹고 살 수 있다면 그렇게 하죠. 50시간, 60시간 꼭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보면은 뭐 한국 사람들이 좀 더 훌륭한 인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하튼 제 이야기의 포인트는 그겁니다. 이렇게 미국처럼 선진 사회가 한국과 같은 어떤 후발 경제 대국에 그러한 추격을 뿌리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건 바로 특허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특허가 많아요. 한국은 특허가 별로 없습니다. 나라 전체로 보았을 때 물론 이제 기업별로 보면은 삼성 같은 회사는 상당히 특허가 많죠. 가장 최근 들어 몇 년 사이에는 뭐 미국 내에서도 가장 많은 특허를 출원하는 회사 중에 하나가 삼성인데 하지만 그렇다 그래갖고서 뭐 이제까지 뭐 50년, 100년 동안 축적해온 미국의 기술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특히 최근 뭐 IT 붐이 일어나면서 미국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특허의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뭐 많은 회사들이 따라오기 힘든데 여하튼간에 이러한 특허를 가지고서 그것을 무기 삼아서 한국에 있는 많은 회사들의 경쟁을 뿌리치거나 그 한국의 회사들을 견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USITC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미국 회사가 일본 회사를 견제하는데 사용을 많이 하였습니다. 특히 337이라고 하는 뭐 우리나라에서는 슈퍼 337이라고 하는데 그 337조 하에서 이러한 USITC의 특허를 사용한 무역 규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일본 회사에 많이 사용이 됐고 그래서 일본 회사들이
커나가는데 미국 시장에서 진출을 하고 또 세계 시장에서 미국 회사하고 경쟁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일본 회사들이 한국 회사를 ITC에 제소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아마 앞으로 한 10년쯤 지나면은 뭐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한국 회사들이 중국 회사들을 상대로 그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특허권을 가지고서 USITC에서 사용하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뭐 그것은 일종의 추세입니다. 여하튼 본론으로 돌아가서 데포지션에서 질문하는 변호사, 상대 변호사가 아무리 우호적이고 친절하고 뭐 상냥하고 예의 바르고 그래도 적은 적입니다. 그러니까 공과 사를 분명히 구분해야 되는 그런 자리가 바로 데포지션인데 증인은 공적인 자리에 와 계신 겁니다. 데포지션에. 그리고 상대방도 역시 공적인 역할을 가지고서 왔는데 그럼 이 공적인 역할이라는 게 뭐냐? 상대방은 증인으로부터 뭔가 얻어가야 돼요. 뭔가 인포메이션을 좀 얻어가야 되고 증인은 최대한 물론 이제 뭐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지만은 여하튼 회사의 입장에 반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익을 좀먹는 어떤 뭐 그런 이 발언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발언을 해야 되고 말을 하기 전에 이런 것 저런 것 생각들을 해봐야 되는데 여하튼간에 대부분의 증인들은 데포지션을 하는 것이 그게 뭐 미국에서 하든 한국에서 하든 머리 털나고 처음입니다. 머리 털나고 처음이니까 해본 적이 없어요. 물론 이제 증인 중에는 이러한 데포지션들을 하도 많이 해갖고서 뭐 전문 증인이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몇몇. 하지만 뭐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서는 데포지션을 해본 경력이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인은 낯설은 자리입니다. 굉장히 낯설은 자리고 어떻게 보면 또 억지 춘향이죠. 뭐 데포지션을 갔다 왔다 그래갖고서 일이 업무량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또 상사분이 뭐 잘했다고 뭐 다독여 주는 경우도 물론 뭐 수고는 했으니까 하지만 그것 때문에 뭐 포상을 받거나 표창을 받거나 뭐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포지션은 사실은 잘해야 본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증인 입장에서는 거북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런데 그 다른 비디오 클립에서 제가 그걸 보여드렸는데 데포지션실에 들어가면은 변호사가 여러 명 있습니다. 상대방 변호사, 우리 변호사, 그리고 뭐 사내 변호사 또 뭐 사회 변호사 등이 있을 수가 있는데 아울러서 속기사가 있고 통역이 둘이 있고 또 비디오를 찍는 찍사가 있는데 이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데포지션에 상당히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저 같은 경우만 해도 한 20년 정도 통역을 했는데 그동안에 1000번 이상 데포지션을 했습니다. 뭐 상당히 많이 했죠. 그리고 뭐 데포지션을 한 파트너급 되면은 몇백 번씩 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들도 상당히 익숙하고 그리고 뭐 속기사는 물론 뭐 하는 일이 속기를 하는 거고 통역들도 통역을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데포지션실에 이 데포지션이라고 하는 것이 낯설은 사람, 안 해본 사람은 증인밖에 없습니다. 증인만 이 모든 것이 생소한 것이지 다른 사람들은 많이 해봤고 그래서 선수들이에요. 증인은 아마추어란 말이야. 자, 그러면 아마추어가 프로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안 되지, 사실은. 저도 태권도를 좀 하긴 합니다만은, 뭐, 유단자를 만나고, 뭐, 합기도 유단자를 만나도, 붙었다 하면 깨지겠지, 아무래도. 덜 맞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되겠지, 그죠? 어떻게 해야지 저놈한테, 뭐, 목을 덜 잡혀서, 뭐, 매트에 꽂아 맺히지 않을까? 어떻게 해야지 좀 뭐, 발차기를 좀 덜 맞을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아무리 싸움을 잘한다 그래도 유단자하고 싸웠을 때 나는 맞을 거란 말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공격을 하려고 그러다가 그럴 필요는 없다 이거지. 가드를 해야지. 예? 권투 할 때 보면 있지 않습니까? 딱 이렇게 맞고서 이렇게 딱 이 중요한 부분들 그러한 가격 맞으면 안 되는데 그런데 그것도 얼굴은 또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잘 이렇게 관리를 좀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굴도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맞지 않는 방법이 무엇인가? 최소한으로 맞고 데포지션 끝날 때 내 힘으로 자력으로 걸어서 나올 수 있을 정도로 해야 되는데 이걸 기억을 하셔야 돼. 데포지션을 잘 해서 회사가 소송해서 이기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데포지션을 못해서 회사가 패소하는 경우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데포지션은 잘해야 본전이란 말이 거기서 나오는 말인데 축구에서 보면은 골키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골키퍼가 공이 날라오면 공을 딱 잡아야 된단 말이죠. 아니면 펀치를 하든지 아니면 발로 걷어내든지. 골키퍼가 하는 일은 골대 앞에서 서성거리다가 공이 날라오면은 골대 안으로 못 들어가게 막는 겁니다. 그죠? 물론 이제 골키퍼가 있다 그래서 골이 안 들어가냐 뭐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골키퍼로서 뭐 거미손을 갖고 있다 그래도 공 들어가는 거 어떡할 거야?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막을 수 있는 만큼 막자 이거죠. 그게 바로 방어의 개념입니다. 데포지션 할 때는 나는 방어를 하러 가는 건데 그 축구를 하다 보면은 이제 스트라이커들이 있어. 공격수들. 그죠? 공격수들이 있는데 그 유명한 공격수 몇 명 또 유럽에 가고서 한국 뭐 대한민국 가셔갖고서 잘 차는 분들 계시는데 그 스트라이커 또 중요하죠. 축구를 할 때. 그런데 증인은 스트라이커가 아니에요. 증인은 골키퍼. 골잡이에 골키퍼입니다. 수문장입니다. 수문장. 그래서 골이 안 들어가도록 막아야 돼. 그것이 바로 데포지션의 기본 기술입니다. 덜 맞고 급소는 피하고 급소는 보호하고 공 안 들어가도록 막고 그게 바로 데포지션에서 증인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가 어떠한 기본적인 기술들이 있어서 아무리 노련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만나더라도 최소한 내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가 그거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다음 파트에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